한번 들으면 근데 또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it is important. 그것은 중요하다. 당연히 맨 처음 나오는 it은 뭐겠고요? 가주어겠네요. 진주어는 그럼 당연히 뒤에 있는 to recognize 어쩌고 저쩌고 이것들이겠다. 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요. to recognize 뭔가를 알아차리고 인식하는 게 중요하대요. 뭐를? Although science is a rule-based procedure. 자, 지금 that도 나오고 although도 나왔기 때문에 접속사가 이렇게 두 개 나왔으니 뒤에 문장 몇 개 더 붙어야 돼요? 두 개. 자, 그럼 science부터 procedure까지가 하나, it is부터 process까지가 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붙었는데 자, although는 누구랑 연결해서 해석하냐? science 절이에요? it is 절이에요? 그렇지. 가까이 있는 문장이 같이 연결돼야 될 접속사랑 연결하시면 되겠죠. Although science is 어쩌고 저쩌고까지가 이제 중간에 연결돼 있는 접속사 또 다른 절이고 원래 이 that은 그럼 누구랑 연결됐었어야 되냐면 that이요? 문장이 두 개인데 science is 어쩌고 저쩌고는 although랑 짝이래. 그럼 it is very much가 원래는 대절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썼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덜 헷갈리냐? it is very much 어쩌고 저쩌고 요거를 대절 바로 뒤에 붙이고 although는 뒤로 뺐으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잘 되는데 그죠? 자, 어쨌든 그럼 대절 먼저 그냥 해석해 볼까? 뭐가 중요하냐면요. 알아차리고 인식해야 되는데 it is very much a creative process. 그것이 엄청나게 많이 꽤나 뭐한 과정이라는 거? 창의적인 과정이다. 자, 근데 여기 20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럼 앞에서 찾으면 되지. 자, although 여기부터 그러면 해석 다시 갈까? 과학이 rule based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procedure 절차 또는 뭐 과정도 좋고요. 그런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꽤나 창의적인 과정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럼 다시 it is very much 할 때 요 it은 다시 뭐? 사이언스. 그죠? 물론 사이언스가 곧 rule based procedure이기도 하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게 규칙을 기반으로 한 절차이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창의적인 과정이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규칙을 기반으로 한 절차와 창의적인 과정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생각할 때 같은 계열의 그러니까 단어들이 아닌 것 같죠. 왜냐면 규칙을 기반으로 한다는 건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그거를 따라가는 그러니까 여기는 왠지 창의성이 필요 없는 절차 같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 상대적이고 대조적인 개념 같은데 과학이라는 건 규칙을 기반으로 따라가면서도 굉장히 창의적인 과정이다. 이걸 알아차리고 인식하는 건 중요하다고 얘기하네요. 자, 그 다음 conjecture. 조금 어려운 단어긴 한데 아마 밑에 주석으로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모르겠어요. 혹시 inference라는 단어 있어? inference. 모르겠어요. 오호. induction. 인덕션이요? 인덕션? 그거 아니에요? 그냥 induce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처리. 추론. 추론하답니다. 그거예요. conjecture도 추론이에요. 추론. 자, 그래서 추론이라는 건요. is a philosophical invention. psychological이 아닌데 philosophical. 뭐지? philosophy. philosopher. 맞아. 정답. 철학이란 단어죠. 철학적인 발명이다. 철학적이라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철학. 철학이요? 응. 철학. 사상가라고.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건 일반 과학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다르게 방금 얘기하신 대로 뭔가 사상가라는 게 뭐 하는 거냐면 자기가 생각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philosophical invention이라는 것도 생각을 통해 뭔가를 발명하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 발명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물건을 발명하는 걸 보통 발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얘는 철학적, 즉 사고를 통해서 머릿속 생각을 통해 어떤 생각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뭐다? conjecture? 추론이다. 그래서 추론이라고 하는 건 계속 이제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생각을 통해 뭔가를 발명해가는 과정이고요. cooked up rather mystically. cooked up. 일단 cook up 모르겠습니다.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cook이라는 단어가 뭐니까? 요리하다. 요리하는 것도 뭔가를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음식으로 창조해내는 거니까 만들다, 창조하다로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 ed가 나왔네. cooked up. 과거 동사일까 분사일까 봐야 되는데 힌트 드리자면 뒤에 mystically 다음에 by the mind. 분사. 그렇지. 뒤에 전치사가 이렇게 나오면요. 왜냐면 cookup이 만약에 동사였으면 뒤에 목적어가 왔겠죠. 뭘 만들어내고 뭘 창조해낸지가 왔을 텐데 없는 걸 보니까 과거 분사겠네요. 자 그럼 cooked up 만들어진 거네요. 창조되어진. 그러니까 여기 cooked up은요. 앞에 있는 invention을 수식해주고 있다 보면 되겠다. 정신적 사고 과정을 통해 뭔가를 발명해내는 게 추론인데 그 발명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요. rather 자 꽤나 라는 뜻이 있죠. 아니면 다소 뭐 이런 뜻도 있고요. 꽤나 mystically. 미스티컬리요? 혹시 그 미스틱이라는 회사 아세요? 아니요. 미스틱. 그 연예인 회사 중에 윤종신이랑 누구 있더라? 미스틱. 약간 근데 누구랑 되게 닮았냐면 미스테리컬이란 단어랑 미스까지는 비슷하다. 그죠? 미스틱, 미스테리컬. 그래서 비슷한 뜻이에요. 신비롭게 이런 뜻이요. 신비롭게. 그러면 꽤나 신비롭게 만들어지는 어떤 발명이 되는 거고 by the mind, 뭐에 의해서? 마음 또는 정신. 자, 아까도 philosophical이라고도 했지만 사상과 생각을 통해 만들어내는 거니까 역시나 신비롭게 정신을 통해 만들어지는 발명이고요. 근데 뭘 통해? Through the mental computation. 정신적인. computation. 우리 컴퓨터라는 단어가 이 compute라는 단어에서 온 거죠. 그러면 추론을 해볼게요. 네. 컴퓨터니까. 옛날에 처음에 컴퓨터는 무슨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을까? 단순 작업인데 네. 인간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게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산. 정답이에요. 컴퓨트는 계산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컴퓨테이션이 계산인 거죠. 자, 그럼 멘탈 컴퓨테이션이라는 건 정신적 계산을 통해서.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계속 머리를 굴려보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자, 그래서 그걸 통해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추론이라는 건데 자, 문장이 끝날 곳에 갑자기 we call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 보니 뭐가 생략? 컴퓨테이션과 we 사이에 대시 생략됐네요. 그 정신적 계산이라는 게 우리가 call, 부르는 정신적 계산인 거네요. 자, 근데 뭐라고 부르는? careful contemplation. 어려운 단어 나왔는데. 진짜 어려운 단어다 얘네. 이것도 아마 밑에 별표 있었을 것 같아. 주석으로. contemplate라는 동사가 있고요. 심사숙고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명사로서 그럼 심사숙고예요. 근데 앞에 carefully 있으니까 조심스러운. 조심스러운 또는 신중한 심사숙고가 되겠다. 신중한 숙고. 신중한 심사숙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아주 마음을 쏟아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행하는 심사숙고라고 우리가 지금 현재 부르고 있는 그런 정신적 계산 과정을 통해서 정신에 의해 신비롭게 다소 만들어지는 그런 철학적 발명 과정이 바로 뭐다? 추론이다. 그렇게 되는 거다. 추론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그죠? 그죠? 그냥 앞에 있는 philosophical invention만 해도 우리는 대충 알아들을 것 같은데, 그죠? 그냥 머리 막 이렇게 굴려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이끌어내는 생각인 거잖아요.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을 통해 우리가 뭔가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통해 아 이렇구나라고 뭔가를 깨달으면서 알아내는 거. 그게 추론이라는 건데 그걸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한 거죠. 자, however 하지만 until the hypothesis is tested. until 뭐뭐 할 때까지. hypothesis 혹시 아세요? 가설이죠. 또는 가정.
가설이라는 건요. is tested. 어떻게 된다요? 시험 되는 거죠. 또는 검증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설이 검증될 때까지 against reality. 현실에 맞서. 그렇지. 현실에 맞선다는 건 현실에 비춰서, 현실과 견주어서 이런 뜻이요. 원래 뭔가에 맞서서라는 뜻도 있지만 비교해서라는 뜻도 있어요. 이렇게 둘을 등을 마주대고 우리 비교를 할 때 서로 등을 마주하고서 비교를 하는 것처럼 뭐뭐와 비교해서, 견주어서 뭐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그럼 현실과 비교해서 또는 현실에 견주어서 가설이 이게 진짜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검증이 될 때까지 It is not yet truly knowledge. 그것은 아직은 지금 그 진짜 진정한 그 지식은 아니다.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거 원래 나던틸 구문으로 이거 도치 가능한 거거든요.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나요? 나던틸? 안돼. 한테 계속했는데 나는 딜이요? 응. 아. 예를 들어 새벽이 올 때까지 나는 잠에 들지 못했다 라는 문장을 얘기했어. 야, 나 어제 한 새벽 5시까지 잠을 못 잤잖아. 이 말을 반대로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새벽 5시 이후에서. 새벽 5시가 돼서야 비로소 잠에 들었다로 바꿔도 의미적으로 그쵸.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던티라면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됐었죠. 그래서 이것도 바꿔 말하면 하이퍼테시 가설이 현실과 비교해서 검증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지식이 될 수 있다라는 말로도 바꿔 쓸 수 있겠다. 됐죠? 그건 그렇겠지. 왜냐면 과학적 가설이 무조건 누군가가 가설을 냈다고 그게 지식이야? 그건 아니잖아. 어떻게 해봐야 돼? 이게 진짜가 맞는지 아닌지 시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되고 나서야 지식인 거지. 그러기 전까지는 아직 진정한 지식이 아니다. It is just information. 그것은 단지 정보일 뿐이다. 네, 그게 어떤 정보냐? represent speculation. 뭐를 보여주는. 그렇지, 뭔가를 나타내는 정보. speculate. 어려운 단어가 그러네. 얘도 근데 아마 얘도 주석이 있었나? 근데 이것도 원래 밑에 있어야 될 단어인데 밑에 없는 거 보니까 주석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힌트를 주세요. 자, 얘는 스펙이라는 단어 우리 이번 다음 방학 때 어원을 조금 하려고 하거든요. 어원을 조금 알면 단어 외우기가 조금 수월해져서 스펙이라는 단어가 있어. 네. 이게 어원이거든요. 스페셜 할 때 이 스펙. 아니면 인스펙트 할 때 스펙. 아니면 또 뭐 할 때도 쓰냐? 리트라 그거는 너희들 안 쓰는 스펙타클 할 때 스펙. 혹시 공통점을 아시겠습니까? 스펙타클 아세요?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와, 스펙타클 하다. 저게 장관. 장관이다. 그렇지. 와, 이거 정말 장관이라면 구경거리라는 뜻 있거든요. 구경거리. 그래서 보다란 뜻이 있어. 얘가 다. 네. 그래서 스페셜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특별한이라고 하는데 원래 얘가 왜 특별한이라는 뜻이 된 거냐면 눈에 띈다는 뜻에서 특별한인 거야. 얘만 자꾸 눈에 띄어서 특별한이 된 거고 인스펙트는 안을 들여다본다는 뜻에서 조사하다의 뜻이거든요. 그럼 멘탈이 나갔구만. 아니 왜 나 혼자 할 때 이렇게 해요? 스페큘레이트는요 눈으로만 봐서 얘가 이러면 그냥 처음에 이 다음을 딱 애들과 대화 못하면 이건데 이러면서 말 해주는 그런 느낌인데 아무도 없지롱 혼자 해야 되지롱. 근데 자, 스페큘레이트는 스펙이란 단어가 눈으로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눈대중으로 대충 이렇게 어림짐작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림짐작하다. 눈으로 대충 보고 이거겠지 저렇겠지. 그래서 추측하다, 어림짐작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그건 단지
추측과 어림짐작을 나타내는 정보에 불과하다. 그럼 여기 질문. 이시 뭘까요? 그 가설. 그렇지. 가설은 현실과 비교해서 뭔가 검증이 되지 않았으면 그냥 정보가 아니 그냥 지식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의 추측과 어림짐작을 드러내고 있는 정보일 뿐이지 이건 지식 또는 진실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Knowledge is information. 정보는 지식은 정보입니다. 근데 that 그게 어떤 정보냐? has demonstrated its usefulness. demonstrate. 증명해요. 그렇죠. 증명하다도 있고 뭐 보여주다도 있고요. 뭘 보여주는? 그것의 유용성을 보여주는. 즉 지식과 정보는 비슷하지만 차이가 뭐냐면 지식은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정보가 지식이 될 수 있는 거야? 검증을 해봐요. 그러니까 방금 뭐라고 했어? has demonstrated its usefulness. 아 유용성을. 유용성을 입증해야 뭐가 되는 거야? 정보가 아니라 지식. 지식. 그러니까 정보는 네. 유용하든 안 하든 네. 상관 있는 거 없는 거? 정보, information은. 아 정보는 유용하든 안 유용하든 상관이 없는. 그렇지. 근데 지식이라는 거. 지식은 무조건 유용해. 그렇죠. 세상에 정보는 넘쳐나잖아. 예를 들어 정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뭐 승민이가 네. 사탕을 좋아한대. 음. 이건 하나의 정보는 맞죠? 그렇죠. 근데 이게 유용한 어떤 유용성이 없어. 어쩌라고? 네. 그러면 이건 지식이라고 볼 수 볼 수 없는 거죠. 네. 이해돼요? 그래서 정보가 있고 지식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뭐라고 했었냐면 검증이 되고 나면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어요. 뭐가 된다? 지식. 지식, knowledge가 된다고 했지 information이 된다고 하지 않았었잖아요. 왜냐면 이건 knowledge인 게 얘 가설이 검증됐기 때문에 뭐가 된 거야? 유용성이 입증이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만약에 얘가 그러한 검증을 통해서 정확하게 사실이라고 인식되지 않으면 그냥 뭐일 뿐이다? 정보일 뿐이다라고 아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지식은요. 이렇게 그것의 유용성 자체가 입증이 돼야 또는 그러한 유용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라야 지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자, it is what is left over.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뭐뭐입니다. 강조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it is what. 그건 바로 뭐다? what is left over. 남겨진 것이다 하시면 되겠다. leave라는 단어가 떠나다라는 뜻도 있고 남기다라는 뜻도 있고요. 자, 여기서는 남겨지다. 자, 그건 바로 남겨진 겁니다. 자, 근데 after cycles of experimental testing 뭐 하고 나서 cycles 그렇지 순환이란 뜻도 있고 여러 번이란 뜻도 있어요. 사이클을 돈다라고 하잖아요. 그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사이클을 도는 거니까 여러 번의 반복이라고 보셔도 되고 반복. 자, 뭐를 반복하고 뭐를 여러 번 하고 난 후에 experimental testing 실험을 하고 난 후에 어떤 실험적으로 테스트를 여러 번 반복한 후에 그것은 남아있게 된 거래요. 자, 그럼 여기 it은 뭘까요? 정보. 정보와 지식 중에 여러 번의 테스팅을 거친 거. 지식. 이건 지식이다. 그죠? 왜냐면 이걸 안 거친 것들은 그냥 뭐일 뿐이고 정보일 뿐이고 이걸 하고 나서도 여전히 남아 있어야 그걸 지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니까. 자, 근데 have eliminated the first theory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남아 있는 것들이 근데 연결이 아직 안 끝났구나. 미안해. 애프터절이 아직 안 끝났네. 그 여러 번의 실험적인 과정들이 반복이 have eliminated 제거를 하고 난 후에야 뭐를 first theories 잘못된 이론들을 제거하고 난 후에야.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다. 정보라고 하는 게 지식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보랑 지식을 비교해봤을 때 누가 더 큰 개념이고 누가 더 작은 개념으로 볼 수 있을까? 정보와 지식. 근데 정보가 더 많으니까 정보가 더 큰 개념이다. 그죠? 정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스토리를 담고 있거나 어떤 명제를 담고 있는 건 전부 다 정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그 중에서 이제 입증을 해. 유용성을 입증한 애들만 지식이.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뭐라고 한 거냐면 여러 번의 반복적인 실험적 테스트가 잘못된 이론들을 다 빼고 이렇게 하고 나서 남아있는 게 지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이렇게 많으면 이 중에 분명 옳은 정보도 있고 이상한 정보도 있고 틀린 정보도 있고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 제거 너 빼고 하고 나니까 남아있는 얘는 지식이 되는 거야. 그죠? 자, as scientists continually test their hypothesis. 지속적으로. 그렇지. 과학자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들의 가설을 테스트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and modify. 또 뭐도 해요? their models. 그죠? 그들의 이론 모델이에요. 여기는 모델이 자신들의 가설 이론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들의 이런 가설 모델을 끊임없이 modify 뭐도 한다? 변경도 하고 수정도 합니다. To account for new and surprising data. 뭘 위해서? 새롭고 놀라운 데이터를. 그렇지. account for 혹시 아세요? 아, 많은데. 그 오, 여기다. 아닌가? 여기다. 아는 이거 말 봤는데. 그러니까. 아이 법한데? 시옷 미음하다. 설명하다입니다. 나이스. account for 차지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런데 여기선 설명하다. 자, 새롭고 놀라운 데이터를 설명하려고 끊임없이 자신들의 가설을 시험해보고 그 다음에 방금 그 가설의 이론 모델들을 변경하고 그러니까 테스트했는데 뭔가 안 맞는다 싶으면 뭐 해야 돼? 자기가 갖고 있는 가설과 모델을 그대로 갖고 가면 안 되고 조금씩 계속 수정을 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서 a kind of learning loop 일종의 학습 루프라고 하는 거. 루프가 뭐죠? 무한 루프 할 때. 루프? 응. 무한 루프라고 하지 않나? 그쵸. 무한 루프. 무한 루프에 빠졌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루프. 이게 루프인데? 네. 지금 뭐? 고리 또는 회로. 네. 회로 또는 고리예요. 자, 학습 루프 또는 뭐 학습 고리, 학습 순환 회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근데 일종의 이런 학습 루프가 저렇게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이론들을 가설들을 시험하고 변경하고 하면서 일종의 학습 루프가 emerge 나타나게 된다. 근데 왜? 그게 어떤 거냐면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statistician call Bayesian updating. 자, 이 call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call이 원래 어떤 동사로 쓰이냐면 일반적으로 call. 이번 방학 때 우리 무슨 동사에 나왔었었는데. 피상감지 사명수 중에. 그냥 뭐 부르는 건. 명명동사였죠. 잘했지. 의미가 어떻게 됐어? call 다음에 명사 2개 오면 뭐를 그렇지. A를 B라고 부르다. 근데 여기 뒤에 보면 그럼 베이지안을 업데이팅이라고 부르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야. 베이지안 업데이팅이 하나요. 그러면 원래 콜 다음에는 방금 봤듯이 명사가 몇 개 나와야 되는데 2개의 의미 단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하나밖에 없네? 그럼 앞에 있는 대은 무슨 대? 이거요? 응. statisticians 앞에 있는 대은 무슨 대실까요? 뭐 정답이야. 이걸 왜 얘기하냐면 원래 우리는 목관되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관계대명사 앞에 뭐 있어요? 관계부사도 그렇지만. 앞에. 선행? 명사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emerge는 동사잖아. 그래서 얘를 뭐로 오해하기가 쉽냐면 접속사로 오해하기가 쉬워. 근데 실은 이 대은 방금 보신 대로 목관대로서 누구를 선행명사로 하는 거겠어?
맞아요. 학습고리예요. 맞아요. 러닝 루프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관계대명사인데 선행명사와 관계대명사가 살짝 떨어져 있는 형태. 왜 그러냐면 만약에 대절을 루프와 이머지스 사이에 끼워 넣으면 주어는 엄청 kind부터 updating까지가 다 주어고 동사는 emerges 하나만 동사. 그러니까 주어는 엄청 길고 동사는 저 뒤에 딸랑 emerges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지금 대절을 뒤로 빼버린 거예요. 너무 주어가 길어지니까. 자, 그럼 다시 그냥 안 빼도 돼. 그냥 있는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아. 자, 이럴 때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는 아, 얘가 지금 이렇게 얘를 연결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해석하시면 되죠. 자, 그러니까 저 무한 루프에 대해서 무한 루프래. 학습 루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는 거야. 네. 스태티스티션 혹시 아세요? 스태티스티션. 힌트. 스태티스틱스는 들어봤을 텐데. 스태티스틱스. 분명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럴 건데. 스태티스틱스. 통계? 어? 통계? 맞아요. 역시. 근데 직업이야 이건. 스태티스티션. 통계학자. 맞아요. 정답. 잘하네. 자, 그러면 저 학습 루프라는 건요. 통계학자들이 부르는 루프예요. 근데 뭐라고 부르는? 베이지안 업데이팅이라고 부르는 학습 루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게 베이지안 업데이팅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선생님도 이거 몰라 찾아봤거든요. 베이지안 업데이팅. 그러니까 간단하게는 이렇더라고. 이게 통계의 개념이긴 한데 왜 어떤 기존의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딱 뭔가를 연구를 했더니 과거에 그 당시에 그들이 이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도 그랬고 이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을 통계학적으로 딱 뭔가를 정해놨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이게 옳다고 생각하겠지. 이 통계학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일을.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뭔가 여기에 오류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이론이나 새로운 발견들이 그 뒤에도 이어질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이론, 새로운 정보를 쌓아가면서 기존에 있던 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수정하는 거지. 왜 아까 우리 modify 한다는 단어 나왔었잖아요. 자꾸만 과학자들이 뭐 한다고 했어? 테스트 their hypothesis. 자신들의 가설을 한번 테스트 해본 다음에 수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어떤 이론이라든가 새로운 정보를 통해 기존의 이론 중에 뭔가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서 점점 더 뭐 해가는 거야? 발전시켜 나가는 거. 그래서 업데이팅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인 거잖아. 어떤 기존에 있는 그것만 고수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이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발견된 어떤 새로운 사실이 있으면 그걸 기존에 있던 다른 걸 다시 수정하는 데 쓰고 그걸 통해서 좀 더 개선시켜 나가는 것. 자,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베이지안이라는 사람이 학자더라고. 그 통계학자. 그래서 이 사람이 알아냈다고 해서 베이지안 업데이팅이라고 그냥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통계학자들이 베이지안 업데이팅이라고 부르는 학습 루프. 그 학습 루프도 그거야 결국. 내가 예전에 기존에 뭔가를 이걸 공부를 했어. 근데 처음에 내가 갖고 있던 것이 완벽하지는 않잖아. 공부를 또 하고 하다 보면 처음에 했던 게 이게 그게 아니었구나. 나는 그게 A는 B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B 다시였구나 라는 걸 계속 그쪽을 파고 하다 보면 알아내잖아.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서 개선이 일어나는 거죠. 향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학습 루프를 그러니까 무한으로 계속 돌고 하다 보면 학습이 더 점점점 똑같은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점점 발전해 나가는 수준으로 머물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과학자들도 자기의 가설을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수정하고 하면서 점점 이거를 좋은 방식으로 업데이트, 개선시켜 나가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러닝 루프라는 게 바로 나타나게 되더라. 자, 마지막 based on base rules. 자, based on이니까 뭐뭐를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자, 아까 베이지안 업데이팅 할 때 그 단어랑 좀 비슷하죠? 베이즈까지가. 그러니까 아까 그 학자 이름이야. 베이즈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IAN을 붙여서 베이지안이라고 붙인 거였어요. 아까는.
코리안처럼. 그래서 베이즈라는 그 학자의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자, 근데 이렇게 대명사로 나왔잖아요. 베이지스 룰. 이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냥 베이즈 룰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베이즈 룰 그거 이런 건 아니잖아. 그죠? 우리도 처음 들어봤잖아. 그러니까 이런 고유명사 뒤에 보통 이렇게 컴마가 나오면 무슨 역할일까? 고유명사가 나오고 컴마. 그냥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 고유명사를 딱 얘기했어. 베이즈 룰. 설명이 나와야죠. 본격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게 베이즈 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인 거야. Developed by 누구누구에 의해 개발된 룰인 거죠. 근데 누구에 의해? 18th century English statistician 아까 나온 단어다. 8세기의 통계학 그렇죠. 근데 English인 거 보니까 어느 나라? 미국 English. 잉글랜드. 영국. 그죠? 영어라는 게 영국의 언어라는 단어에서 온 거니까 English는 영국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영국 통계학자이자 philosopher 철학자인 토마스 베이즈라는 사람에 의해서 developed 개발된 베이즈 룰이고요. 그 다음 또 웃긴 게 아니구나 여기는 이 사람에 의해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통계학자면서 철학자였대. 이 사람에 의해서 개발된 이거에 근거를 두고 Bayesian updating refers to 이 Bayesian updating이라는 건요 refer to 선생님 맨날 what does it refer to 뭔가를 가리키다 의미하다 이거잖아요. 이거에 근거를 두고요 Bayesian updating이라는 건 뭐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A mathematical process 수학적 과정을 가리키는 거다. 근데 whereby 그게 어떤 거냐면 자 이거 관계부사거든요. 많이 쓰이는 관계부사는 아닌데 where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whereby, where 앞에 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뭐 하는 과정인지를 설명하는 거야. 자 저게 그 수학적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요. An accepted theory or predictive model. acceptive면 제외 수용 깜짝이야. 자, accept가 제외시키는 거고, accept는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ed가 붙었네. 과거 동사일까요? 분사일까요? 그냥 그 수용된 이론. 그렇지. 과거 분사로서 수용된 이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옳다라고 과학계에 받아들여진 이론이겠죠. 기존에 있는 그 받아들여진 기존의 이론 또는 predict. 그 예측. 맞아요. 예측적 모델, 모형. 즉 뭔가 앞으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원래 통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거 일을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려고 통계를 보통 내는 거잖아요. 과거에 옛날에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자. 약간 이런 게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많이 받아들여진 이론 또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모형들이 gets 원래는 increasingly 뒤에는 accurat이랑 get이랑 연결돼서 무슨 뜻이요? get 다음에 형용사 accurate 나왔다. get 다음에 형용사 나오면 get이 무슨 동사가 되더라? 형용사가 중요한데 형용사. go, get, grow, come, become, make, run, fall, turn 다음에 형용사가 오면 정답 상변동사들이죠. 방금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gets accurate 하면 정확하게 되다예요. 정확해지다. 근데 increasingly가 중간에 들어가서 점점 더란 뜻이죠. 점점 더 정확해지는 과정이야. Through the repetitive testing. 뭘 통해서? repetitive. repeat라는 단어의 형용사죠. 반복적인 검증을 통해서. 근데 무슨 검증이냐면 competing variant of that theory. 그 이론에 competing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원래는 네? compete.
맞아요. 경쟁적인 이란 뜻도 있고요. 그죠? competition 할 때 경쟁, 대회 이런 뜻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경쟁적인 variant, 변형 또는 변수 뭐 이런 뜻이 있어요. variant가. 자, 그러면 그 이론에 자, 여기서 that theory라는 건 이미 앞에서 기존에 이미 다른 과학계에 많이 받아들여지고 수용된 이론. 그것에 대항하는 또 다른 변형 형태나 그것과 대항하고 있는 또 다른 변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을 반복적으로 테스팅, 시험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론만 실험하는 게 아니라 그 이론과 관련 있지만 그 이론과 약간 대항을 하고 막 뭔가 조금 안 맞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이게 정말 맞나? 아니면 저게 맞나? 반복적으로 계속 검증 활동을 통해서 이미 기존에 받아들여진 이론이라든가 미래를 예측하는 모델들도 점점 더 뭐 할 수 있다? 정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수학적 과정을 가리킨다. 자, 말이 조금 어렵지만 결국 뭐 한다는 거야? 베이지안 업데이팅이라는 게 수학적 과정이라는 거야. 근데 어떤 수학적 과정이냐면 이미 기존에 어떤 정해진 이론이 딱 있어. 과학계에서 이게 맞아. 이게 사실이야 라고 받아들여진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과 뭔가 약간 안 맞는 것 같은 또 다른 그거와 대항하고 경쟁하는 또 다른 그 이론하고 약간 반대되는 개념의 다른 변형 형태들의 이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랑 비교하면서 계속 어떻게 하는 거야? 얘가 맞나? 얘가 맞나? 계속 실험을 해보면서 얘 기존에 있던 게 이게 뭔가 이게 틀렸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수정을 통해 점점 더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베이지안 업데이팅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로 설명한 걸 여기서 다시 한번 영어로 설명한 거야.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내용은 간단해. 너무 상식적인 거잖아. 과학이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과학계에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갑자기 사실이 되는 게 아니라 뭐를 해야 된다? 실험을 해야 돼서 검증을 해서 이게 정말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만들어내야 이런 걸 정보와 지식 중에 뭐라고 부르는데 지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한 번에 정해진 지식이라는 것도 영원히 변치 않고 불변의 법칙으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거 역시도 뭐 하는 거야? 계속 검증 과정과 변형을 통해 점점 더 정확해지는 과정. 그걸 뭐라고 부른다? 베이지안 업데이팅이라고 부르더라. 개념 이해됐어요? 그래서 첫 문장에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과학이라는 건 rule based procedure 규칙을 기반으로 과정이지만 creative 왜 창의적이라고 하는 거냐면 생각을 하는 거야. 그쵸?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걔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니야. 여기에 이런 요인들도 있지 않을까? 이게 결론에 이런 결론까지 오기 과연 이것만 원인이 됐을까? 다른 것도 그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지. 사고를. 그래서 아까 conjectural이라는 추론이라는 단어도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과학이라고 하는 게 마치 철학처럼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죠? conjectural이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creative process를 조금 더 설명하는 거죠. 창의적인 과정이라는 게 머리로 계속 생각을 통해서 새로운 거 이런 걸 계속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자, 내용이 쉽지는 않은데 또 뭐 파고들면 아주 어렵지도 않거든요. 진짜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동이 없어. 재미도 재미도 없고 그렇긴 하죠.